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만화영화 잘 감상하였나요? 선생님은 한 번 보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던데, 여러분도 보고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영화를 이미 보고 왔으니까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등장인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이 오늘이랑 야랑 여의주는 함께 어디에 살고 있었죠? 원천강에 살고 있었죠? 이 원천강은 영화 초반부에 약간 좀 화질이 안 좋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원천강이라는 동네는 계절과 향기가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오늘이라는 여자아이가 여의주랑 야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 오늘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태어나서 자랐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자아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왜인지 이 야라는 새는 오늘이를 그냥 친구 정도가 아니라 거의 보살피고 있죠. 엄마 아빠처럼. 아무런 어른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던 오늘이가 지금의 여자아이로 자라기까지 왠지 이 야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야아가 오늘이 아기 때 뭔가 밥도 갖다 주고 춥지 말라고 품기도 해주고 그러진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여의주는 이무기가 가져야 용이 되는 그런 구슬, 보석 같은 건데 왜 오늘이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야랑 오늘이는 그냥 사람, 그냥 새가 아니라 이 원천강이라는 동네를 지키는 뭔가 중요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 오늘이가 지금은 아이이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새 친구에게 일이 닥쳤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배를 타고 온 나쁜 사람들이 오늘이를 쏙 납치해 갔어요. 글쎄 이 오늘이가 여기 원천강에 산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쨌든 이 오늘이를 야 몰래 잠든 사이에 데려가다가 이 야가 당연히 이 오늘이의 친구니까 오늘이를 지키려고 소리를 내었죠. 그러자 뱃사람들은 혹시 오늘이를 납치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야를 활로 쐈습니다. 화살에 야가 맞자 원천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원천강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 아래에 야도 갇히게 되었죠. 사실 이것만 봐도 야랑 오누리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눈치를 챌 수 있는데요. 보통 화살 맞으면 아파서 치료 못하면 죽거나 다치거나 할 텐데 강이 전체가 얼어붙었다? 뭔가 이 원천강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사라지고 다치자 원천강이 얼어붙었다. 뭔가 신처럼 혹은 정령이나 요정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네요. 자, 그렇게 납치된 오늘이는 웬 고래 속에 삼켜져서 다른 뱃사람들이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 오늘이만 어떻게 살아남아서 요렇게 뭔가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한참을 걷다가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죠. 메이리를 만났는데요. 이 메이리의 옷차림을 보니까 또 그 뱃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니까 조선시대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 메이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도서관 같은데 굴 같은 도서관에 파묻혀서 책을 하루 종일 읽는 아이였습니다. 이 메이리한테 뭐라 얘기를 하다가 오누리가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자 이 메이리가 처음에는 이 오누리를 위해 원천강이라는 동네를 책에서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이 오누리에게 이 밖에서 좀 걷다 보면 연꽃나무한테 갈 거고 연꽃나무는 뭔가 답을 알지도 몰라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연꽃나무를 만난 오누리. 연꽃나무는 자기의 연잎을 하나 떼어주면서 사막 입구에 서 있는 소년에게 이 연잎을 주면 이 구름이라는 소년이 사막 건너편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안내를 하였죠. 지금 만난 등장인물이 그래도 모두 착해서
이 오누리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사막 입구에서 만난 소녀는 구름인데 이 우산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연꽃나무의 연잎으로 구름이가 손재주 좋게 이 우산을 만든 거였죠. 이 구름이는 비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비가 자기 머리 위에서만 따라다니면서 자기한테만 비가 내리니까 이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잎을 주자 되게 좋아라 하면서 바로 우산을 만들어서 쓰죠. 이 우산을 자기에게 만들 수 있도록 연잎을 가져다 준 오누리를 사막을 건너도록 길 안내를 해줍니다. 이 구름이라는 소녀는 왜 사막에 있었던 걸까? 사막에 사는 걸까? 이 구름이는 어떤 시대에 어디서 사는 아이길래 학교 같은 데도 다니지 않는 걸까? 궁금하네요. 자, 어쨌든 구름이 덕분에 사막을 건넜는데 구름이는 자기가 살았던 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대신에 사막 건너의 강 쪽에는 이무기가 있으니까 이무기한테 나머지 원천강으로 가는 길을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는 바로 이무기. 오누리가 이무기를 만났을 때 이 이무기는 품 안에 가득 이 여의주를 갖고 있음에도 용이 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되게 표정이 안 좋았는데 이무기가 말하죠. 내가 너를 원천강으로 데려다 주는 대신에 그 여의주를 달라고. 알고 보니 이 이무기는 자기 친구들은 다 여의주를 갖고 용이 됐는데 자기는 여의주를 이렇게나 많이 품고도 용이 되지 못해서 되게 그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해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도 하고요. 이 이무기가 비록 대가로 여의주를 요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원천강의 오누리를 데려다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천강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누리가 모르는 사이에 납치당했던 사이에 야가 화살을 맞은 순간 전부 꽁꽁 얼어붙었었어요. 얼어붙은 것을 또 그 안에 갇혀서 죽은 듯 보이는 야를 보자 이 오누리는 으엉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역시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좀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무기는 그만 품에 안고 있는 여의주가 너무 많아서 보라색 여의주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꽁꽁 얼었던 원천강 위로 이무기가 놓친 구슬이 똑 떨어지자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는 원천강. 그 깨진 절벽 사이로 오누리가 떨어지고 마는데요. 이무기는 이 떨어지던 오누리를 버렸나요? 구해줬나요? 구해줬죠. 무엇을 잃어버리면서까지요? 자기 품에 있던 여의주를 몽땅 잃어버리면서까지 떨어뜨리면서까지 처음에는 이 낭떠러지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사이로 자기도 떨어지면서 추락을 하면서 오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용 탄생. 자, 구슬만 많이 모으면 되는 줄 알았던 용은 이무기가 구슬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오누리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욕심이었던 여의주를 버리자 비로소 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전설에는 이 이무기가 구슬만 여의주만 있으면 바로 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과 같은 용이 되기 위해서 1000년 동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갈고 닦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뭔가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감정들에게서 다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진정한 용, 진정한 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무기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그냥 여의주만 모으다가 세월이 흐른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 이 이무기가 오누리를 구하는 장면, 그 감동적인 장면을 통해서 용이 될 수 있었죠. 이무기가 자신의 욕심이었던 여의주를 모두 버리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을 함으로써 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범한 뱀이 용이 되기가 당연히 쉽지 않죠. 아무리 1000년 동안 살아남은 1000살 먹은 이무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인 용이 되는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용, 바다를 지키는 생명체를 어루만지고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 되려면 뭔가 관문을 통과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 이무기는 결국에는 오누리 덕분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용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이 이무기가 오누리를 구하는 장면은 선생님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영상 중간에 유튜브를 볼 수 없는 게 그 영상에 저작권이 있어서 그 영상을 만든 주인이 있어서 선생님이 함부로 여기에 오누리 장면을 넣을 수는 없고요. 그 장면 다시 보고 싶은 친구는 지난 시간에 올려줬던 그 클래스팅에 그 영상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보러 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잔소리가 길었는데 48쪽에 지난 시간에 풀겠다고 하였던 이 1, 2, 3번의 답을 한번 해봅시다.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면 영화 다시 보고 오고요. 1번, 오누리가 원천강으로 가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원천강이 자기 고향인데 억지로 모르는 동네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영화를 다 보면 알겠지만 이 오누리는 그냥 고향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누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야아라는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어울려 놀고 자기를 지켜주던 그 신비로운 새 야아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 모험을 떠난 거였죠. 오누리가 원천강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도 그냥 그 동네가 좋아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야아가 있으니까 야아를 거기 냅두고 자기가 와버렸으니까 야아를 만나려고 원천강에 가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기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다 적기 어려운 친구들은 중요한 낱말만 적어보세요. 오누리가 원천강으로 가려고 한 까닭은 야를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누리는 야아가 그래도 살아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무기의 도움을 받아 가보니까 야아는 얼음 속에 갇혀있고 자기의 아름답던 고향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선생님 고향은 서울인데 만약에 서울에 뭔가 큰일이 생겨서 다시는 내가 알던 그런 서울의 모습이 아니게 된다면 선생님은 굉장히 슬프고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의 추억이 들어있고 내가 나고 자라고 친구를 사귀고 학교 다니고 즐거웠던 그 모든 순간이 싹 사라진 그런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천에서 평생 살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사를 왔나요? 자,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를 다시 갔을 때 예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를 왠지 우리는 바랍니다. 이 오늘의 입장에선 되게 엄청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 야아도 만나고 원천강도 아름다움을 되찾아서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메이리가 책을 많이 읽은 까닭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메이리, 그 안경 쓴 친구는 왜 매일매일 책만 읽었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메이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책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00권이 넘는 수많은 책들을 정말 매일같이 읽는데 지금까지 읽은 그 어느 책에도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면서도 이 도서관에 있는 세상의 수많은 책을 언제 다 읽지? 라고 고민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죠? 메이리의 행복이 결국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어요? 구름이라는 소년이 자기에게 연꽃을 주고 그것을 받고 자기가 사랑을 느끼자 비로소 이런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메일이랑 구름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갈등이 해소가 되네요. 그쵸? 자, 어쨌든 메일이가 책을 많이 읽었던 까닭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책에 나와 있을 줄 알고 읽었지만 그 어떤 책에도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결국 자기가 깨닫기 마련이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 선생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이 메일이랑 비슷해요. 자세히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선생님도 이 메일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뭔가 나의 지식이나 물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겠죠? 중요한 낱말에 밑줄치자면 행복이 무엇인지 요거가 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책을 읽었는데 좀채 답이 나오지 않았죠. 3번. 이무기는 어떻게 해서 용이 되었나요? 선생님이 감동적이라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무기는 어떻게 용이 됐어요? 이무기가 갖고 있던 여의주를 모두 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쵸?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하느라 그 과정에서 여의주를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그 자기의 어떤 희생 그리고 욕심을 버린 것 덕분에 진정한 신이 되었습니다. 용이 되었죠. 답을 한번 적어보면 이무기가 용이 된 방법은 자신이 모았던 여의주들을 버리고 오늘이를 구하다가 용이 되었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글씨를 조금 더 깔끔하게 써봤습니다. 여기서 이 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총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을 버린 것. 자기가 그렇게 꽁꽁 갖고 있던 여의주들을 버릴 수 있었던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오늘이를 구하려고 했던 그 희생하는 정신. 자기의 욕심까지 버리면서 다른 생명체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신이 될 수 있었던, 용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8쪽의 문제 3개에 모두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영화를 잘 이해했다면. 그러면 이제 49쪽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학습꾸러미에 넣어줬던 그 표처럼 생긴 그 스티커 있죠? 그게 그냥 표가 아니라 라벨지예요. 떼어지는 그 스티커처럼 생긴 건데 이 49쪽의 줄거리를 여러분이 물론 직접 손글씨로 써도 되지만 다 적기 힘들까봐 선생님이 마련을 해준 거거든요. 그 라벨지 뒷면에 보면 국어 49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그 줄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서 여기에 맞는 자리에 붙이면 됩니다. 선생님은 직접 말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맞는 그 라벨지를 잘라서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이의 각 장면이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줄거리를 쓰는 활동인가 봐요. 우리가 그 이야기의 뒷부분이나 앞부분이나 그 부분들을 상상하려면 먼저 이야기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죠. 1, 2, 3번 이렇게 먼저 줄거리를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어떤 상황이었나요? 오늘이 여의주가 원천강에서 행복하게 산다. 맞아요. 이 오늘이는 원천강에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다른 이웃들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더 없었어도 이 야와 함께라면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처럼 학교를 다니던 시대도 아닌 것 같고, 마트에 장을 보는 시대도 아닌 것 같고, 대체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 야아가 어지간히 잘 보살펴 줬나 봅니다. 굶어 죽지 않게, 추워 죽지 않게 잘 보살펴 준 것 같죠? 거의 원시인처럼 살고 있던 오늘이었는데, 본인이 행복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 자, 영화에서 긴장감을 주었던 수상한 뱃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은 금방 퇴장하고 말았어요. 그러게 왜 가만히 행복하게 살던 오누리를 납치해가지고. 이 오누리를 납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아를 활로 쐈죠. 야아에게 활 쐈습니다. 야아가 오누리를 지켜주려고 하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흉 활을 쐈고, 화살을 맞은 야는 거꾸러지자 원천강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이 이무기의 도움을 받아서 오누리가 원천강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사랑하던 고향이 얼음으로 뒤덮인 걸 알아차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번 장면에서 이미 원천강이 얼어붙었는데 이때 오누리는 보자기 같은 데 쌓여가지고 아마 그 상황을 못 본 것 같죠. 그 부분을 우리가 줄거리를 여러분 그 스티커 라벨지에 맞게 찾아서 떼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이 물론 적어도 되지만 스티커를 붙이는 게 훨씬 쉽겠죠. 수상한 뱃사람들이 야가 잠든 사이에 야 몰래 오늘이를 데려가다가 야를 화살로 쏜 뒤에 원천강이 얼어 붙었죠. 여러분도 줄거리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해요. 그리고 라벨지 그 스티커를 떼서 여기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전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장면. 자, 그래서 어찌저찌 고래가 이 배를 통째로 삼키는 바람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뱃사람들은 어딘가로 가고 오늘이만 살아남았어요. 오늘이는 난생 처음 보는 동네를 앞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그 구멍 속을 내려다보니까 안경을 쓴 메이리가 있었죠. 메이리는 책을 정신없이 읽고 있었는데요. 메이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메이리. 행복을 찾겠다며 책만 읽는 메이리를 만나죠. 여기다가 선생님은 줄거리를 적을 테니까 여러분은 스티커 떼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는 길은 모르지만 원천강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메이리를 만났어요? 행복을 찾겠다면 책만 읽는 메이리를 만납니다. 자, 이 메이리는 행복을 찾겠다며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이가 자기 고향 원천강에서 야아가 보고 싶어. 나는 원천강에서 행복했는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말하자 원천강이 어딘지 자기 나름대로 책을 찾아봤고 그 책장이 뜯겨 있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다가 결국에 이 오늘이를 달래주면서 길 안내를 해주긴 하죠.
연꽃나무는 뭔가 답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연꽃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오늘이는 두 번째로 연꽃나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연꽃나무 역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 이 연꽃나무는 이 다른 연꽃들이 꽃봉오리인 상태에서 더 자라지 않아서, 펴지 않아서, 피어나지 않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귀여웠던 게 이 연꽃나무 씨가 자기 머리를 이제 거꾸로 물속에 박고 있어서 오늘이도 이 연꽃나무랑 잘 대화하기 위해 자기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좀 귀여웠습니다. 물속에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쩌면 오늘이가 자연 속에서 살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물과 이야기를 나누고 얼굴을 마주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라벨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죠. 우리가 만난 애는 꽃봉오리를 많이 가졌지만 한 송이밖에 꽃이 한 송이밖에 피지 않는 연꽃나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연꽃나무도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고민이 좀 있었을 뿐 자기의 연잎을 떼어주면서 길 안내를 해주죠. 그 연잎을 사막 입구에 서 있는 소년에게 주면 걔가 그 사막 건너기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오늘이는 이 연잎을 들고 사막 입구에 서 있던 소년, 누구를 만나요? 구름이를 만나요. 이 구름이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도 자기 머리 위에만 비가 내려서, 구름이 비를 내려서 그게 싫었던 그런 소년이에요. 피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 오늘이가 선물로 가져온 이 연잎을 주자 금세 우산으로 바꿔 만듭니다. 오늘이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게 돼서 표정이 밝아졌고 순순히 오늘이를 사막 건너게 도와주죠.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 소년이 사막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을 건너게 해주고는 자기는 돌아가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등장인물에게 이 오늘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이무기가 있는 곳을 안내를 해주죠. 마지막 관문이에요. 오늘이가 이무기를 만났어요. 이 이무기가 결국에는 오늘이를 원천강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이 이무기도 고민이 있었죠. 어떤 고민? 여의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만납니다. 여의주를 지금 세어보니까 아주 알록달록 색색깔로 9개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용이 되지 못했을까? 그쵸? 이거는 선생님이 준 라벨지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혹시 라벨지를 잘못 줬으면 다른 게 빠져있고 이게 들어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이 표를 자르다가 헷갈렸나 봐요. 이 부분 여러분 라벨지에 없으면 직접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여의주를 많이 갖고도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만납니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자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이겠죠? 이 이무기 말로는 자기 친구들은 다 용 됐는데 자기만 여의주 많이 갖고도 못 됐다고 속상해했어요. 근데 이 이무기가 나쁜 동물은 아니었어요. 그쵸? 오늘이를 도와주기만 하기에는 자기 상황이 급박하니까 오늘이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는 대신에 여의주를 달라고 하죠. 근데 오늘이는 이제 야아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여의주를 주고라도 원천강에 가는데 원천강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서
야도 그 속에 잠들어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보고 있던 이 이무기의 품에서 여의주 하나가 굴러 떨어지면서 무슨 일? 얼음으로 굳혀져 있던, 얼려져 있던 이 그 땅 위를 쩍 갈라놓게 만들죠. 여의주가 땅에 떨어져서 쭉 땅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우리 오누리는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 오누리를 구하는 와중에 이무기는 여의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자기 품에 오누리를 안아서 살리는데 그 순간 눈이 막 바뀌면서 용으로 변하게 되죠. 이무기는 용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입에서 뭐 비구름을 불러일으키고 불을 내뿜기도 하고 여기저기 날씨를 주관하면서 비가 필요한 곳에는 비를, 불이 필요한 곳에는 불을 막 지르고 다닙니다. 이 이묵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 덕분에 얼어붙었던 원천강이 모두 녹고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야는 오누리와 다시 만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 원천강에는 용 덕분에 빛이 찬란하게 맴돌게 되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이 이무기가 용이 되면서 필요한 곳에 각자 불을 뿌리고 다니고 또 위에 이 구름이를 괴롭혔던 비구름을 자기 입에 덥석 물어가지고 필요한 곳에만 비를 내려주죠. 왜 이 비가 자기만 따라오는지 불평이었던 구름이는 이 용 덕분에 비구름에게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했어요? 연꽃을 꺾어다가 메이리를 만나 전해주는데요. 메이리는 꽃을 받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소년에게 막 뽀뽀를 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같죠? 그쵸? 연꽃나무가 사람 2명을 합친 것보다 더 크네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건 오늘이는 이 야아를 다시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다. 자, 야아를 다시 만나게 된 오늘이는 행복하게 살겠죠. 메이리는 그토록 행복을 찾아서 헤맸는데 오늘이의 행복해지는 비결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야아랑 함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둘 중 누구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서로만 행복하게 지내면 그게 충분한 것 같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9번까지로 내용을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만화영화 오늘이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감동있게? 아니면 너무 지루하고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죠.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 그랬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 이 등장인물들이 결국엔 나중에 행복하게 지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재밌게 비로소 느껴지네요. 여러분이랑 같이 교과서 속 질문도 해결해보고 이야기를 간추려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만화나 영화를 일부러 여러 번 보기도 하죠. 더 잘 기억하려고요. 그쵸? 이번 시간에는 수업을 여기까지 줄거리 정리하는 것까지로 마치기도 하고 오늘이와 관련돼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내가 재미있게 본 장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까먹지 않도록 오늘이 만화영화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 얼른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